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 첫 번째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2대0보다는 스코어가 좀 더 많이 났어야 되는 경기죠. 오늘 아르헨티나가 1대1 찬스를 좀 많이 놓쳤거든요. 메시도 1대1을 2개 놓쳤고 디마리아가 1개 놓쳤고 라우타로가 하나 놓쳤고요. 그리고 이제 오타멘디도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거 하나 놓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르헨티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어쨌든 2대0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메시가 오늘 빅찬스가 2개 놓쳤죠. 그래서 오늘 메시는 결정력보다는 이제 패스에서 오늘 보여준 경기였는데 왜 메시라고 하냐?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메시가 덜 뛸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오늘도 1대1 찬스에서 예전 같은 메시면은 1대1 찬스에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인데 약간 모자라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패스로도 말하는 선수죠. 메시 오늘 키패스가 6개입니다. 그리고 이 키패스 6개 중에 결정적인 찬스가 5개입니다. 빅찬스 메이킹 5번, 결정적인 찬스를 5번을 만들었고요. 롱패스도 5개 중에 5번 성공, 100%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시를 쓰는 거고, 이런 메시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메시 주변에 아르헨티나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 위주로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메시가 덜 뛰기 때문에 메시 주변에 열심히 수비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과거에는 이제 메시를 비롯한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았잖아요. 아구에로, 이구아인 등등등 볼 잘 다루는 선수가 많으니까 메시도 볼을 잘 다루고 옆에 있는 선수도 볼 잘 다루고 이랬는데, 이제는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바뀐 건 메시가 볼을 잡으면 메시 주변에 알바레스, 디마리아, 데파울, 메갈리스터 본인들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뜁니다. 뛰면은 그냥 메시가 잡아서 발 앞으로 떨어뜨려 주니까 그 스칼로니 감독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이거죠. 메시의 특성을 그냥 극대화시키고 나머지 선수들은 뛰어나가면서 메시가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전술이 이제 오늘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분명히 캐나다가 수비를 오늘 잘했습니다. 제시마시 감독이 확실히 좋은 감독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제시마시가 맡아서 지금 경기를 한 게 3경기째고 언제부터 경기를 했냐면 데뷔전이 2주일 전이었어요. 2주일 전 캐나다가. 그래서 사실은 제시마시가 팀을 만들 만한 조직력 확실히 갖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이제 메시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아르헨티나가 디마리아가 오른쪽에서 올라가고요, 왼쪽에서 메갈리스터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메시가 이제 측면에서 뛰기에는 무리잖아요. 호날두랑 비슷하죠. 그래서 메시가 이제는 가운데서 뜁니다. 근데 메시가 원톱은 아니니까 최전방에 누군가를 짝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알바레스가 최전방에 뛰죠.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잖아요. 짝을 지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중앙에 있으면 미드필더가 3명이라고 하지만 메시가 안 뛰기 때문에 데파울과 파레데스 2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메갈리스터가 기용되면서 메갈리스터가 가운데로 들어가 주는 거죠. 이러면서 미드필더가 3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왼쪽 풀백 아쿠냐가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되면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알바레스, 메갈리스터, 디마리아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몰리나가 올라올 때도 있고 아쿠냐가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5명이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메시가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 그 메시가 키패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메시가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메시가 오늘 아까 기록으로도 봤지만 키패스를 6개 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 결정적인 찬스가 5개예요. 키패스의 순도가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차원이 다르다. 지금 현존하는 플레이 메이커, 찬스 메이커 중에 메시가 가장 패스를 정확하고 가장 찬스를 잘 만들어주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메시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메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보여줬던 패턴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을 때 수비가 아무래도 메시 쪽으로 좀 쏠리잖아요. 캐나다의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으로 메시가 전환 패스, 요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메시가 바르셀로나 때부터 잘하는 플레이이기도 한데 방향 전환을 통해서 반대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근데 기가 막혀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데, 메시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주변 선수들이 이제 메시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디마리아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메시에게 붙지 못하도록 수비수를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리고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중앙 지역에서 한 명, 반대편에서 한 명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가운데 지역에서 뛰어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쏠리게 만들고, 이때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이 공간으로 메시가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시의 오늘 스킬 어떤 게 있었냐? 메시가 패스를 넘겨주는데 요 골키퍼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볼을 끊어내려고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튀어나왔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메시의 패스가 회전이 걸렸죠. 회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메시의 이 반대편 방향 전환, 워낙 회전이 많이 걸려서 골키퍼가 나왔을 때 약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골키퍼가 나왔는데 골키퍼가 나올 때 메시의 패스가 떨어지는 순간 점점 더 회전이 걸려서 멀어집니다. 어설프게 나왔는데 계속 볼이 멀어지니까 하면서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달려드는 이제 공격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어설프게 나왔다가 메시의 이 패스가 점점 더 바깥으로 감겨 나가니까 정확하게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죠. 이게 메시의 뭐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측면 지역에서의 골키퍼가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메시가 볼을 잡을 때 모든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반대편 공간을 열어주고 메시가 방향 전환 패스를 한다. 롱패스 오늘 5개 중에 100% 성공. 메시의 롱패스가 100%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의 패스도 좋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의 이 순도 높은 롱패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 보여드렸던 메시의 키패스, 이걸 또 봐야겠죠. 이 장면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인데 데폴이 메시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수비 라인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메갈리스터가 있었고요.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알바레스가 있었어요. 이것도 메시가 볼을 잡을 때 그냥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뜁니다. 뛰어가는데 이 장면에서 알바레스가 뛰어가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알바레스에게 쏠리고,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메갈리스터에게 메시가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근데 이 스루 패스의 감각이 사실은 남다르죠. 어떤 거냐면 아까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 스루 패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아주 좁은 공간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길면 나오고 있는 골키퍼에게 막히고 조금만 짧으면 수비수에게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시가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메갈리스터가 뛰어들어가는 발 앞으로 딱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뛰어나오고 있다가 메갈리스터가 먼저 볼을 터치를 하고, 볼을 터치한 다음에 패스, 여기서 알바레스의 득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메시의 클래스고, 그러니까 메시가 이런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좁은 공간 사이로 적절하게 우리 팀의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도록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골도 이 장면 보시면요, 메시를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요. 앞쪽에서 라우타로가 뜁니다. 그리고 메시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메시를 위해서 뛰는 거죠, 라우타로가. 그 다음에 이 패스가 당연히 메시한테 갑니다. 그러면 메시가 일단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오른쪽에서 한 명 뜁니다. 데파울. 왼쪽에서 한 명 뜁니다. 수비를 분산시켜 놓고 가운데서 한 명 뜁니다. 이러니까 수비가 이쪽도 따라가야 되고 이쪽도 따라가야 되고, 분산되는 순간 중앙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라우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라우타로에게 메시가 적절하게 발 앞으로 떨어지는 패스를 또 넘겨주죠.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던 이유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이유죠. 그 다음에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또 패스가 들어갔죠. 요 골키퍼가 나오기는 애매하고 수비수가 끊어내긴 애매한 요 공간으로 너무 패스가 잘 들어갔고, 라우타로가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활동량은 당연히 이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오늘 메시답지 않은 그런 결정력이 나왔어요. 이 장면이 이제 메시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는 메시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됐거든요. 그리고 메시가 여기서 이제 스피드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볼을 몰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메시가 슈팅. 근데 슈팅을 이제 골키퍼가 막았어요. 다시금 메시가 달려들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메시가 잘하는 게 이제 타이밍 뺏는 거잖아요. 여기서 슈팅을 바로 안 하고 한 번 접어요. 접은 다음에 골키퍼를 속이고 여기서 이제 로빙 슛을 해야 되는데, 로빙 슛을 할 때 상대 수비수가 달려드는 것을 약간 계산하지 못하고 메시의 로빙 슛이 상대의 수비수에게 걸려서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이 장면도 이제 메시가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메시에게 한 번에 또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메시가 이번에도 스피드가 그래도 안 떨어진 다음에 1대1 찬스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달려나오는 골키퍼에게 키를 넘기는 로빙 슛을 시도하다가 이게 또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보면 메시가 전성기 때는 저게 다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뭐 저런 장면에서 이제 놓치는 장면이 꽤나 많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경기에서도 음바페가 결정적인 1대1을 막 놓치잖아요. 놓치는 경우가 뭐 허다하긴 하지만 메시가 조금 실력이 죽었나 하다 싶다가도 저런 이제 패스 찔러주는 모습들 보면 메시가 왜 여전히 아르헨티나의 핵심이고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냥 메시한테 주고 메시가 잡으면 메시가 잡는 순간 그냥 뜁니다. 다들. 여기서 메시가 볼을 잡자마자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 만들어요. 끌어들인 다음에 모두가 메시를 막을 때 메시가 스루 패스 딱 찔러주면서 아르헨티나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 때문에 이제 메시를 위주로 쓰는 거고, 메시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장면, 이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뛰어들어가는 디마리아한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디마리아가 볼을 잡을 때 메시가 뛰어가는데 메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바레스가 뜁니다. 뛰면서 알바레스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모두 다 이 공간으로 쏠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메시가 약간 빠져있을 때 메시에게 공간이 나도록.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알바레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메시에게 공간이 나죠. 메시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리고 이제 희생해주는 만큼 메시가 패스로 보답해준다 라는 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때부터의 성공 요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캐나다가 잘했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포인트가 두 가지였잖아요. 뭐 메시를 중심으로 한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하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시마 씨가 우리가 아니라 캐나다를 선택했으니까 캐나다에서 얼마나 잘하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3경기 만에 캐나다를 좋은 팀으로 만든 건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제시마 씨가 확실히 좋은 감독이라는 게 본인의 전술의 색을 바로바로 입혔고요. 그리고 이 전술의 색깔이 트렌드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 르나르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벤투 감독의 한국, 모리아스의 일본, 이렇게 본인들보다 강팀을 만나는 팀들이 가져갔던 스타일.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너무 뒤로 물러나서 수비하지 않죠. 너무 올라와서 달려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높은 지역, 미드 블럭에서 딱 수비 라인을 만듭니다. 여기서 수비 라인을 딱 만들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끊은 다음에 바로 역습을 나간다는 거거든요. 높은 지역에서. 이게 공격적인 수비, 분명히 수비를 하고 있지만 역습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플레이를 보면 제시마 씨가 트렌드에 맞는 감독이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기서 역습으로 나갈 때는 이제 제시마 씨가 황희찬 선수와 홀란드, 소보슬라이, 미나미노가 있었던 찰츠부르크, 그리고 라이프치, 그리고 리즈에서 보여줬던 공격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최전방 공격수가 2명이 있고요. 역습할 때 좌우 측면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4명의 선수가 밀집을 합니다. 그러면 역습을 할 때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중앙으로 들어오는 순간 풀백이 과감하게 올라가거나, 특히나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측면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측면 풀백이 올라올 때 올라오는 순간 다시금 끌려나가잖아요. 수비가 끌려나갈 때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4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패턴이기도 하고, 라이프치, 찰츠부르크가 보여주는, 제시마 씨가 보여주는, 비엘사가 보여주는 그런 이제 트렌드에 맞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아까운 거죠. 이제 우리 대표팀이 제시마 씨를 데려왔다면 이런 축구를 봤을 텐데 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딱 이 장면만 봐도 수비가 참 깔끔하게 요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4-4-2 요 블럭을 만들면서 완전히 내려가 있지도 않지만 라인을 약간 올린 상태에서 너무 앞쪽으로도 올라가지 않는 수비 전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끊었을 때 움직임, 좌우 풀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최전방 투톱과 좌우 측면 공격수 2명, 4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러한 특징은 이제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빌라도 이런 특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풀백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아르헨티나의 수비수가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다시금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 이런 장면도 있었고, 캐나다가 요 라인 사이에서 아르헨티나의 볼을 끊었습니다. 끊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가냐,
이번에는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달리고요. 풀백이 측면 공격수 달리니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스위칭 플레이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격수들.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시면 약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전형이에요. 좌우 측면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 지역에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죠. 아주 이제 좋은 전형이죠.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4명의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 지역에서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중앙으로 들어가 있었던 선수가 다시금 측면으로 나오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역습할 때 올라오는 속도 보세요. 6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많죠. 이러니까 역습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뛰는 선수에게 패스, 여기서 크로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걸 이제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막아냈기 망정이지 아르헨티나도 오늘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런 장면들 보면 우리가 제시마 씨를 놓친 건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최상위권 감독을 놓쳤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시마 씨가 부임한 지 2달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치른 게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 3경기째거든요. 근데 이 3경기가 네덜란드, 프랑스, 오늘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지난주부터 일주일 만에 그래도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한테는 졌지만 프랑스에게는 비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이제 성적이 프랑스에게는 1무, 네덜란드랑 아르헨티나에는 2패니까 1무 2패 아니냐, 제시마 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만났던 팀들을 생각하고 제시마 씨가 부임한 기간을 생각하면 캐나다의 발전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우승으로 가는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는데 요 경기는 이 2장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제시마 씨의 가슴팍에 달려있는 요 문양이 단풍나무가 아니라 호랑이였다면 어땠을까? 이거 하나랑 그리고 메시와 메시 주변에 있는 호위 무사들, 이 2가지 재밌는 포인트를 볼 수 있었던 코파 아메리카 개막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